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하죠. 새어나가지 않게. 충동적으로 괜히 필요 없는 거 샀다가 나중에 또 후회하고. 혹시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왜 속된 말로 지름신이 왔다라고 해서 이것도 지르게 되고 저것도 지르게 되고 이런 충동 구매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돈을 어떻게 써야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해야 충동 구매를 자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심리학개론 시간에 이야기 들어보시죠.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혹시 충동 구매 해본 적 없으세요? 저도 할 때가 있죠. 네. 할 때 기분이 혹시 좋아지십니까? 그럼요. 네. 항상 소비는 항상 정말 저는 좋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 보면 스트레스 받았을 때, 네. 우울할 때, 약간 화풀이하면서 기분 전환하면서 돈을 쓰시는 경우들도 왕왕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실제로 뭔가 해소가 돼서 그런 겁니까? 네, 그럼요. 굉장히 많은 해소가 되죠. 예. 그리고 스트레스는 무엇인가 자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 내 자극을 배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로 중에 하나가 소비입니다. 스트레스를 배출을 하는데 근데 돈도 같이 배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생존하려고 하거나 예. 또 안전하려고 하거나 자기 만족을 또 위해서 하려고 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거나 그럴 때 다 소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소비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건강하고 행복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뭐든지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나친 소비가 사실 일시적인 만족감을 준다 하더라도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경제적으로 네. 또 나중에 심리적으로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스트레스를 배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돈이 드니까 네. 문제이고 이게 또 우리가 계획했던 소비가 또 아니니까 그래서 네. 또 걱정이 되는 것 아니니까요. 일단은 기분 나쁠 일이 없는데도 우울하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 받은 것도 없는데 네. 충동 소비를 하는 경우가 계속 생깁니다. 네. 이거는 근본적으로 왜 그럴까요? 이유가. 그러니까 사실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통로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사실 이것도 약간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사막에 있을 때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면 굉장히 어떤 환희를 갖게 되잖아요. 막 지친 상태에서도 막 뛰어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뭔가 소비만 되면 뭔가 그것을 내가 게릿하려고 그러는 뭔가 그걸 확보하려고 그러는 그런 좀 토대가 굉장히 형성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보상 심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자극적인 음식이 땡기잖아요. 네. 그래서 먹다 보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그냥 자극적 음식을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보상 심리가 시간이 축적되면서 어떤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는 그런 경향으로 있고 그것은 항상 대가를 치르게 하죠. 그러니까 소비는 공짜로 주는 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것이 문제를 형성시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풀려고 했던 행동이 나중에 습관이 되어버리는 네. 뭐 매운 음식이 그러하듯이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돈이 드는 네. 소비 습관이 되어버린다면 이거는 또 이제 가게에 악영향이 될 테고요. 네. 또 주변에서 또 옆에서도 충동 소비를 하면 또 따라하게 되고 그렇죠. 나는 그냥 한 5만 원짜리로 충분했는데 야 15만 원짜리가 더 좋아 이러면 또 약간 또 솔깃하게 되죠. 그리고 요즘에 또 SNS 같은 거 보면 19,900원짜리 뭐 이렇게 뭘 하나 사셨는데 어마어마하게 막 잘 어울리고 막 뭔가 연예인이 된 것 같고 뭔가 어떤 너무나 멋진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런 걸 이렇게 보다 보면 나도 저걸 사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약간 동조화 현상 같은 것도 있죠. 동조화 현상. 네. 그래요.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지만 또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고 네. 이게 혹시 충동 구매를 자주 하게 되는 성향이나 성격 유형이 따로 있을까요? 어때요? 있죠. 예를 들자면 외향성과 내향성 중에 네. 외향성이 좀 굉장히 짙으신 분들, 그러니까 외향성이 강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자극을 기본적으로 더 많이 추구한다고 보셔도 되고요. 또 사회적인 상호작용 자체를 좀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 패션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하다 보고 그러다 보면 소비가 훨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있죠. 남 신경 많이 쓰는 사람들. 네. 그리고 그래서 뭐 또 하나는 감정 기복이 좀 큰 사람들. 감정 기복이요. 네. 예를 들어서 기분이 확 좋아지려고 할 때 충동성이 올라갈 수 있고요. 네. 그게 소비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기분이 확 떨어질 때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또 소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김진희 님이 소비는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작은 뭘 표현하신지 모르겠는데 자주 하면 행복의 빈도가 많아지니까 더 좋다고 또 보내주셨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지갑이 이제 텅텅 비게 되는 건데. 저하고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소비보다는 저는 먹을 거에 대한 소비가 좀 있는데 네, 정말 먹을 거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약간 자기 만족을
자주 찾기 때문일까요? 네. 그러면 네. 또 하나가 아까 뭐 이렇게 19,900원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유통업체들도 그렇다지 않습니까? 앞자리가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변하는 것보다 네. 19,900원, 29,900원 이게 사람들의 소비를 조금 더 부추길 수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한다 하고 네. 막 홈쇼핑에서 막 매진 임박 매진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곧 네. 매진 이런 거 뜨면 이제 막 조마조마해지잖아요.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기제가 되겠죠. 일단은 사람의 심리를 격동시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어떤 물건이 굉장히 희소하게 된다. 되게 없어진다. 몇 개 안 남았다. 네. 예를 들어서 굉장히 희소해진다라는 거는 값지다는 걸 의미하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다. 이러면은 사람의 심리가 격동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희소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진이 임박했다는 거는 이제 금방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막 번쩍번쩍 뜨잖아요. 이제 매진 막 임박 5개 남았습니다. 4개 남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게 급등하면 다시는 이 가격이 안 올 거라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포모 현상.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소비로 이루어지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또 투자에서도 마찬가지고 소비에서도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희소성의 원리뿐만 아니라 네. 손실 회피라고 그래서 이 상품을 놓치면은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생각. 이런 부분이 같이 결합되면서 희소성의 원리와 손실 회피 이런 것이 같이 좀 결합되면서 소비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방송 중에만 세일이라고 했어. 네. 이 방송 끝나면 내가 저 가격에 못 사니까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지금 사야 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이것도 손실 회피 본능 심리가 또 네. 되는 거고요.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걸 부추기게 되는 게 요즘 많죠. 1+1, 2+1. 네. 나는 분명히 하나만 필요했는데 2+1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나 더 사면 하나 준다니까 그냥 2개 사자. 네. 그래서 애초에 나는 하나만 필요했지만 결국 3개를 들고 나오게 되죠. 네. 이것도 누구나 똑같은 심리일까요? 그렇죠. 사실 이게 공짜 효과라고 해서요. 네. 2+1이든 1+1이든 전부 가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마치 하나를 더 사면 하나를 더 받는다. 2개를 사면 하나를 더 받는다는 부분이 공짜처럼 보이는 거. 네, 왜곡적인 어떤 현상을 주는 거죠. 신기합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 움직인다는 게 네. 저도 최근에 본 것 중에 하나가 타이어 3개 사면 하나 무료. 네. 보통 타이어를 3짝만 끼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3개 사면 하나 무료. 저게 통할까 싶었는데 그게 또 통한대요.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공짜 효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가 보너스로 여겨지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소비할 때는 이런 걸 또 경계해야 되겠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이걸 또 잘 이용하시면 또 좋은 거고. 아주 중요한 마케팅의 원리죠. 네. 그래서 이게 심리학 이론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네. 잘 들어주세요. 만약에 이게 소비 충동이 그때 뭐 발현이 돼서 뭐 좋은 소비를 꼭 필요한 물건을 정말 세일한 가격에 산다면 네. 좋겠습니다만 이게 너무 또 과해지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심리 자체로도 그렇게 네. 될까요? 그렇죠. 사실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심리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약간 사실은 생각해 보면 버는 게 되게 많아도 네. 사실 씀씀이가 제어가 안 되면 이게 물이 들어와도 구멍이 뚫린 항아리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이 하나가 투자일 수 있고 네. 버는 거, 또 하나는 좀 잘 안 새 나가게 막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충동적 소비를 하면 일시적으로 불안이 완화되죠. 그런데 이거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돈이 나간 거 아니야? 이걸 이렇게 샀어야 되나? 좀 있으면 죄책감이 올라오기도 하고 다시 이번에 카드 빚을 어떻게 갚지? 이런 불안이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또 너무나 많은 불안이 올라오면 또 충동적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치 이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또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유통업체나 판매업체 입장에서는 인간의 그런 불안감을 또 자극시키는 거고요. 계속해서 하나로 네. 더 팔려고. 네. 0340님이 저는 술은 안 마시는데 와인셀러를 품절 임박이라고 해서 구매했어요. 네. 와인도 3병밖에 없는데 네, 맞아요. 반성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충동 소비를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보일 때 여기 성공예감에서도 네. 그런 뭐 재정 관리에 대한 교육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라 생각해요. 막 쓸데없는 소비하는 사람 막 혼내고 막 그럽니다. 네,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는 게 네. 씀씀이를 체크하거나 또 뭐 어떻게 지출을 이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것도 교육이 좀 필요할 수 있고 이것도 네. 배워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이게 좀 제어가 안 되면 그런 광고를 좀 피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예를 들자면 가장 요즘에 좀 광고 중에 많이 나오는 게 쇼츠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치 일상을 공유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광고가 숨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를 반복해서 성취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더 나아가서 도파민이 사실은 충동 소비를 할 때 도파민이 많이 이제 형성되잖아요. 네. 근데 도파민을 조금 분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도파민을 분산한다. 도파민 분산 전략.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취미라든지 놀이를 해보는 것도 도파민을 형성시킬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하러 갔어요. 네. 예를 들어서 막 검증 패션 매장 같은 게 있는데 그때 밥을 먼저 먹거나 내가 이제 요식거리를 전부 다 하고 나면 이 쇼핑을 하려는 마음이 좀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출 규모가 좀 줄은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오, 큰돈쓸 것 같으면 미리 뭐 초코 아이스크림 같은 거라도 먹고 먼저 먹고. 네. 내 뇌에 어떤 보상을 미리 줘버리는 거예요. 네. 그것이 지표하는 것은 내 안에 도파민을 형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좀 준비하는 것이 소비가 나쁜 건 아니지만 과도한 소비를 막을 수 있는 좋은 토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 신기하다. 네. 그리고 박성춘 님이 그 중국 그 유통 앱에서 자꾸 쿠폰 준다고 해서 네. 필요 없는 물건으로 금액을 채우고 후회했다라고. 네. 근데 차라리 정말로 안 필요할 때는 그냥 앱을 삭제해버리거나 네. 예,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되는 거고. 아, 맞아요. 기자님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사실 쿠폰을 놓치면 되게 손해를 볼 것 같잖아요. 아, 엄청 광고예요, 그렇게. 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손실 회피입니다. 뭔가 그 쿠폰을 놓치면 손실을 볼 것 같은. 근데 사실은 과도한 좀 쇼핑 앱 같은 것도 지우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그렇죠. 그럼 유통업체들, 판매업체들이 심리학자들과 함께 또 엄청나게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럼요. 어떻게 사람의 소비 심리를 열 것인가. 네.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심리학자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어떻게 소비 심리를 단속할 것인가. 네. 공격과 방어도 재미납니다. 자, 연세대학교 이현주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